이 이야기에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갑니까? 정말 시간이 빠르죠. 저는 선생님하고 만난 게 몇 네. 시간 전 같은데 그렇죠. 1분 전 같아요. 1분 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거 어떤 곡입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브루흐보다 네. 더 낯선 이름을 한 분 가져왔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존 필드라는 작곡가의 녹턴 4번입니다. 아니 선생님, 존 필드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유명한 작곡가인데 왜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시군요. 예, 저희 많이 존 필드 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 방송 평소에 안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존 필드에 대해서 더 탐구해 보는 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이렇게 짓궂게 해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는 너는 말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 방송 다른 날은 제가 수업 중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수요 초대석은 이렇게 네. 꼭 시간이 지나서 돌려봐요.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강무림 교수님 나왔던 어떠셨어요? 편. 저 너무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셔서, 그리고 제가 이 길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선생님 제가 자주 연락은 못 드리지만 너무 건강하셔서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또 바로 몇 주 뒤에 소프라노 박정훈 교수님. 네. 예. 소프라노 박정훈 교수님 편은 한 3분의 1 정도 보다가 남겨놨어요. 그러셨구나. 계속 이어서 보려고요. 두 분이 또 열린음악회에서 축배의 노래도 많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어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코너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한 3, 40년 지나면 네. 우리 태양 스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후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존 필드 녹턴 4번. 자, 이 존 필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존 필드 하면 사실은 녹턴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턴의 대가는 쇼팽 아닙니까? 녹턴의 대가는 여러분 쇼팽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사실상은 녹턴의 원조집이 이 존 필드입니다. 그럼 쇼팽은 원조 아닙니까? 원조 분점입니까? 대박집. 대박집. 근데 진짜 원조집은 또 존 필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원조집이 좋은 겁니까? 대박집이 좋은 겁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사실. 원조를 가도 좋고 대박을, 원래 그 잘 되는 거리 가면 그 거리에 있으면 웬만하면 다 맛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네. 이 녹턴을 19세기의 낭만주의 음악의 상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녹턴이라는 장르 자체가 존 필드가 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녹턴은 밤의 기도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교회에서 야간의 예배 음악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존 필드가 피아노 독주용 서정적 소품으로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네. 이 존 필드 이전에도 모차르트가 노투르노, 그러니까 이태리어로 녹턴인데요. 다악장의 실력 작품을 썼는데 사실 이것은 연회 음악이었습니다. 밤의 연회 음악이었는데 이 존 필드가 녹턴을 발표하면서 뭔가 악장도 없고 그냥 딱 하나의 작품이면서 서정성을 강조한 그런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예배에서 쓰이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 함께 듣고 함께하는 저녁기도 음악 뭐 이런 예.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은 음악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이었는데 한마디로 존 필드가 새로운 형식으로 독주용으로 소품으로 작곡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연주 기법도 좀 달라졌겠어요? 필드의 녹턴은 멜로디가 이제 유려하게 흐르고요. 그리고 왼손에서는 뭔가 단순한 반주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떠올리실 때 기타가 연주를 하는데 위에서 뭐 바이올린이 연주를 한다든지 그것을 이제 피아노로 합쳐서 연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녹턴 밤에 듣는 음악이 아니라
밤이라는 감정 상태, 여러분들이 밤에 느끼시는 어떤 뭔가 서정적인 기분 아니면 감성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의 주류는 협주곡이나 어떤 소나타 형식 같은 거였어요. 어허. 그런데 사적 공간에서 듣는 그런 음악, 뭔가 내면적인 음악을 염두에 둔 거죠. 그렇군요. 자, 존 필드의 녹턴. 당시 음악계 좀 신선한 방향을 불러일으켰습니까? 네, 클래식 음악은 형식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클래식 음악의 어떤 사조였는데요. 그러니까 소나타라든지 변주곡 형식 이런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의 이 녹턴이라는 피아노 소품의 등장은 당시 귀족들의 상류 문화 속에서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이게 오른손이 노래하는 그 선율들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분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우리 태양 선생님의 네, 왼손 아르페지오 네. 반주를 좋아합니다. 왜요? 이 그러니까 그 같이 제가 연주를 해보면 네. 연주에서 본인이 노래를 하더라고.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네. 싫어하는 솔리스트들도 있어요. 그래요. 왜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노래보다 뭔가 더 강렬한 에너지가 나오면 방해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좀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너무 생각해보고 있어요. 너무 저쪽으로 가니까 생각해보겠어. 음악은 앙상블입니다. 앙상블. 그도 노래하고 저도 노래하고. 그렇죠. 네. 같이 노래해야죠. 그럼요. 좋습니다. 자, 녹턴의 영향을 받은 작곡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쇼팽을 비롯한 낭만파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네. 이 쇼팽은 필드의 녹턴을 바탕으로 자신의 녹턴을 한층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여러 작곡가들이 이 녹턴이라는 장르를 썼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너무 많고, 하물며 제가 사랑하는 작곡가인 레스피기까지 녹턴을 썼거든요. 레스피기. 그리고 미국의 작곡가인 사무엘 바버도 녹턴이 있고,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이 후대에 이 장르를 개성하고 더 변주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필드의 그런 녹턴이라는 장르적인 특성, 개인적인 음악, 그리고 내면적인 음악, 이것을 바탕으로 더 풍부하고 복합적으로 이 밤의 정서를 음악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낭만주의 이후에 음악이라는 것이 더 이상 구조보다, 그리고 기교의 표현보다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어떤 감정의 흐름을 담는 예술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요. 존 필드의 녹턴과 피아노 연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클라라 슈만의 아버지이면서 로베르트 슈만의 장인이었던 프리드리흐 비크는요. 나는 존 필드의 연주법을 잘 알고 내 딸과 내 제자들에게 이 원칙만을 훈련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슈만은 존 필드의 피아노 음악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샘물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쇼팽은 놀랍게도 내 연주를 들은 브레너 선생께서 날더러 필드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는 거야. 나의 연주자가 필드의 터치라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라는 편지를 남기기도 했어요. 이야, 쇼팽의 인격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그런 말 들으면 기쁘죠. 선배 작곡가. 네. 와, 좋습니다. 자, 클래식 음악은 이전부터 또 밤의 음악, 낮의 음악 이런 구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음악에서 이거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 큰 의미가 있겠죠. 사실 클래식 음악에서 특히 뭐 오페라 같은 것은 이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잖아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토리를 담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계절이 바뀌는 시간을 담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가사가 없는, 드라마가 없는 음악에도 이 클래식 음악은 시간의 어떤 감각을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이 가는 것이 단순히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활동, 그리고 생각의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클래식 음악, 특히 고전과 낭만주의 시기에서 이런 작품의 시간성이
형식과 정서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뭔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고전 시대에서는 시간의 감각과 시간의 어떤 규칙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유럽의 일상이 오늘날보다 더 규칙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귀족과 부르주아 계층은 낮에는 일과와 사교를 즐기고요. 밤에는 휴식과 사색을 즐겼습니다. 혹은 밤중에 예술을 감상하는 것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구분이 자연스럽게 음악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낮에는 공공성과 질서, 이성과 규칙을 강조하는 음악이 선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흐의 협주곡, 하이든의 교향곡 이런 형식미가 강한 음악들이죠. 그런데 밤에는 그런 외적인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내면과 감정, 개인적 정서가 살아있는 그런 음악들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네, 24시간 깨어 있잖아요. 그렇죠. 불이 꺼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엄격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엄격되어 배분되어 있는 그때 당시의 시간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신기하고 신기하죠.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희 방송에서는 지금 이 녹턴이라는 밤의 음악을 11시에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오전 11에. 근데 저도 사실 약간 그 고정관념에서 곡을 선곡하면서 약간 못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 곡을 오전 11시에 들을 때 이게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저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현대로 넘어와서 그 경계가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자꾸 고전적인 시간표에 갇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런 편견 없이 저보다 더 음악을 수용적으로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뭔가 시간대적인 구분 없이 음악을 선곡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더더욱 그런 구분이 엄격하게 사람들이 청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낮에 듣는 음악, 밤에 듣는 음악이 구분되어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그렇죠. 또 듣게 됐을 때 네.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더더구나 요즘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무뎌지고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공부를 밤에 하든 낮에 하든 공부를 하고 있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우리가 운동하러 체육관에 가도 막 테크노 음악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보다는 내가 하는 일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또 말씀 이어주시죠. 어쨌든 우리는 존 필드가 이제 녹턴이라는 것을 하나의 장르로 이제 밤의 음악을 일으켰고 그냥 네. 단순히 밤의 음악뿐만이 아니라 시간대를 감각적으로 뭔가 형상화해서 음악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들어도 상관이 없고 또 음악이 처음에 어떤 시간에 의거하여서 탄생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상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녹턴이라는 교회 야간 예배 음악으로 느껴졌던 장르를 어떻게 보면 필드가 독주형 이 소품으로 어떻게 보면 딱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장르를 정립한 존 필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네, 존 필드는 특이하게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더블린에서 태어났군요. 우리가 더블린 출신 작곡가는 처음 소개드리는 것 같은데 1782년에 태어났고요. 본인도 피아니스트이면서 작곡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 역시 신동이었습니다. 아, 10살 때 첫 독주회를 열어서 주목을 받았고 런던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클레멘티라는 그 우리에게 소나티네로 유명한 그 클레멘티예요. 클레멘티에게 피아노 연주와 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멘티와 함께 유럽 순회 공연을 하던 중에 러시아에 정착하면서 음악적 명성을 쌓게 됩니다. 네. 너무 특이하죠. 예. 그런데 러시아도 사실 귀족 문화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살롱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예. 녹턴을 작곡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녹턴이라는 음악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밤 시간의 정적과 고뇌를 표현하기 때문에 당시 귀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로서 이 존 필드의 연주 스타일이 피아노 앞에 구부정히 앉아서 불필요한 제스처 없이
음악의 본질만을 전달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뭐 그의 녹턴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또 움직일 건 없긴 해요. 이게 음표가 아주 많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연주 스타일이 후대 피아니스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고요. 그런데 말년은 좀 비참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술을 너무 좋아했어. 아, 과도한 음주를 했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채로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나폴리요? 네. 잠깐만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그렇죠. 러시아 갔다가 지금 이탈리아 나폴리요? 이미 전 세계를 뭐 돌아다닌 작곡가였기 때문에 와. 아니 도대체 음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술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술 취한 존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30년대 초에 나폴리에서 병든 채 지내던 존 필드가 러시아 귀족의 도움으로 모스크바로 다시 돌아와서 말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글린카라는 러시아 작곡가의 그럼요. 유명하죠. 제자였습니다. 이 글린카는 국민학파의 아버지라고 불린 유명한 작곡가고요. 제자로서 그러니까 이 글린카가 필드의 연주를 가까이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힘차고 부드럽고 두드러진 연주는 건반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가락이 마치 커다란 빗방울처럼 건반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영롱한 진주들이 벨벳 위에서 뿌려지는 것 같았다라는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글린카가요. 네, 제자인 거죠. 네. 야. 글린카가 제자로서 존 필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도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한 제자 얘기니까 지금 태영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을 더 빛나게 하는 제자네요. 네. 참 아름다운 사제 관계네요. 예. 빛나는 제자들 많이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반성이 되는데. 별 말씀을. 자, 작품 이야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존 필드의 녹턴 4번 작곡은 언제 했습니까? 네, 1817년에 작곡이 됐고요. 존 필드로서는 중간 정도에 있는 중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 필드가 가장 편안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것이 러시아에 체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귀족들의 어떤 후원들이 많았겠죠. 이 작품은 A 장조로 작곡이 됐는데 여러분 장조라 하면 흔히 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단편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는 선율이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단조로 전환되면서 우울한 느낌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런 극적인 대비가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쇼팽의 녹턴과 이제 이 필드의 녹턴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작곡을 하는 테크닉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쇼팽이 훨씬 더 이제 후대 사람이니까 진보했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복잡해진 겁니까? 네, 존 필드의 녹턴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팽은 더 극적이고 더 화려한 측면으로 가기도 했고, 하지만 이 녹턴이라는 장르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는 존 필드의 근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쇼팽의 패턴이 조금 다양해진 거죠? 다양해졌죠. 쇼팽은 여러 가지 반주의 스타일 그리고 멜로디의 장식들 더 화려해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태양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녹턴을 감상하실 때 이제는 쇼팽보다 존 필드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쇼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을 오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녹턴 4번 감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녹턴과 같은 곡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 피아노의 그 오른손 선율이요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피아노의 왼손이 여러분들의 노래를 반주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 녹턴이 밤의 음악을 이미지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깊은 밤에 혼자 있는 시간에 흘러나오는 어떤 나의 독백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독백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반주를 해준다 또는 기타를 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존 필드가 형성하려고 했던 이 밤의 음악의 이미지에 더욱더 가까워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뭔가 장식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함께 즐겨주시면 존 필드의 어떤 정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 오프닝 때 그래 맞춘 거 아닙니까? 선생님 반주하실 때 네, 왼손 아르페지오가 노래하는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노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꾸 대화를 끊으시는 것 같은데. 자, 음악 들어볼까요? 자, 존 필드의 녹턴 4번 A장조를 피아니스트 존 오코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존 필드의 녹턴 4번 A장조를 피아니스트 존 오코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존 필드가 18개의 녹턴을 작곡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4번 A장조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특히 이 곡을 편애하는 겁니까? 아니요. 편애 그 18개 중에 편애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라서 네. 가지고 왔고 네. 그리고 사실 18개의 곡을 사실 한 장르를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테마 하나로. 그렇죠. 예. 녹턴이라는 어떤 테마.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스케치하고 싶었던 것이 존 필드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들려드린 이 존 오코너라는 피아니스트 아일랜드의 굉장히 위대한 피아니스트시고 베토벤 연주도 너무 잘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존 필드와 동향이세요. 아일랜드 분이셔서 또 학연지원 혈연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네. 존 필드의 또 공교롭게도 이름이 두 분 다 존이시네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하니까 아니 신기합니다. 그 순간 맞네 존이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존 오코너 피아니스트께서도 이 존 필드 작곡가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것 같아서 특히 네. 이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방금 언급했지만 네, 하나의 테마로 지금 바리에이션이 18개나 된 거잖아요. 네.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이 컬러링 어떻게 연주합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닌 게요. 만약에 존 필드가 녹턴, 밤의 음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18개의 곡을 작곡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밤에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18개가 아니라 진짜 수만 가지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개를 다르게 연주하는 것은 연주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각 곡마다 어떤 곡은 더 평화롭고 어떤 곡은 밤이지만 더 외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의 그 구체적인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18개를 들으셔도 다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작곡가가 하나의 테마를 18개 작곡했지만 또 연주의 입장에서는 18개가 확연하게 다르다. 너무 다르죠. 아. 그러니까 그 18개 정태양이 치는 18개 다 다르고 존 오코너가 치는 18개 또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정말 수천만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해석적인 측면이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 작곡가 누굽니까? 다음 주 작곡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신다고 하셔서 이 브루흐 여러분들 아셨고 그다음에 존 필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낯서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아셨고 그래서 약간 뒤끝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존 필드에 네. 대해서 알아가셨고 이제 완전히 다른 대륙의 작곡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으로 갑니까? 유럽 말고 다른 곳 유럽이 아닌 다른 대륙. 작곡가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태영 선생님이 가져온 거에 대해서 열렬하게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삐지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니에요. 그 오늘 존 필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알게 되셔서 저도 행복합니다. 네,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덕분에 존 필드 아주 재미있게 대화 나눴고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 스님 보내드리면서 이번에 들으실 곡은 드보르자크의 카니발 서곡입니다. 작품으로 92. 이스투반 케르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